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선생님 공동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너무 궁금해요. 저는 논문을 많이 쓴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가장 많은 수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공동 연구를 하셨어요? 논문을 혼자서 써도 좋겠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동료 수학자들에게 공동 연구 제안을 했고 서로 도와가며 연구를 했어요. 사실 제가 동료 수학자들을 힘들게 했던 적도 많아요. 새벽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자는 시간인데도 전화를 하기도 하고 집이 없다 보니 무턱대고 친구 수학자에게 찾아가서 며칠 묵게 해달라고도 했어요. 와, 그럼 친구들이 선생님 싫어하셨겠네요. 다행히 수학자들은 저와 연구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수학자들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유명하셔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제가 워낙 많은 수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참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에르데시 넘버라는 생각이에요. 수학자들끼리 공동 연구를 한 것을 연결하다 보면 저와 몇 단계에 연결되는지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공동 연구를 한 수학자를 에르데시 넘버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에르데시 넘버가 1인 사람과 공동 연구를 하면 에르데시 넘버가 2가 되고 에르데시 넘버가 2인 사람과 공동 연구를 한 사람은 에르데시 넘버가 3이 되는 식으로 에르데시 넘버를 정해요. 한국 수학자 중에도 많아요. 한국 수학자 중 에르데시 넘버가 1인 수학자는 없지만 고등과학원의 김정한 교수님은 에르데시 넘버가 2입니다. 김정한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한 연세대학교의 이승철 교수님은 에르데시 넘버가 3이죠. 와, 우리나라에도 뛰어난 수학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럼요. 여러분도 나중에 멋진 논문을 써서 에르데시 넘버를 받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에르데시 넘버에 대한 재밌는 일은 없었나요? 전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더 이상 에르데시 넘버가 1인 사람이 늘어날 수도 없고 에르데시 넘버가 1인 수학자들도 이제는 많이 돌아가셔서 앞으로는 에르데시 넘버가 점점 커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지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에르데시 넘버가 작은 것이 명예처럼 여겨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에르데시 넘버를 경매로 팔기도 했어요. 이 수학자는 에르데시 넘버가 4였는데 경매에 낙찰되면 자신과 공동 연구를 하게 해주겠다고 했지요. 실제로 이 경매는 1031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이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은 에르데시 넘버가 3인 사람이었어요. 이 수학자는 논문은 연구를 통해 스스로 쓰는 것이지 경매를 통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재밌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에르데시 넘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학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다 보니 수학자가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아인슈타인은 에르데시 넘버가 2입니다. 또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으로 노벨상을 2개나 받은 라이너스 폴링은 에르데시 넘버가 4예요.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는 에르데시 넘버가 4고 독일의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은 5입니다. 또 유명한 영화 배우인 나탈리 포트만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이때 쓴 논문으로 에르데시 넘버 5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한 개만 더 얘기해 주세요. 좋아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에르데시 넘버가 6인 잭 헤더링턴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헤더링턴이 한 번은 혼자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다 쓰고 나서 보니 모든 문장에 I 대신 V로 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논문을 다 고치기 귀찮았던 헤더링턴은 그냥 공동 저자를 더 넣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은 체스터 윌러드였어요. 사람들은 윌러드 또한 물리학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체스터 윌러드는 헤더링턴이 키우던 고양이였던 겁니다. 장난으로 쓴 것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고양이가 에르데시 넘버 7을 받게 된 거예요. 선생님, 에르데시 넘버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좋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궁금하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볼까요? 네,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토너먼트 경기 수와 거듭 제곱입니다. 여러분 혹시 월드컵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 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2018년 월드컵을 TV로 봤었어요. 네, 월드컵 경기는 조별 예선 경기와 본선 경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별 예선 경기와 본선 경기를 치르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조별 예선은 리그전으로 치르고 본선은 토너먼트전으로 치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리그전은 모든 팀들이 서로 경기를 치르는 방법이고 토너먼트는 대진표를 짜서 경기를 치르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서 토너먼트는 대진할 때 운이 좋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첫 경기에서 강한 팀을 만나면 진짜 운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기 방법 중 리그전에 대한 내용은 다른 책에서 공부하고 오늘은 토너먼트전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 책에서 팔씨름 경기 횟수로 나온 문제죠? 맞아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토너먼트를 할 때 경기 수를 찾아볼 거예요. 간단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규칙을 찾아보면 돼요. 선생님, 토너먼트는 대진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경기 수가 막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좋은 생각이에요. 경기 수가 달라지는지 일정한지 우리 직접 그려보면서 찾아볼까요? 먼저 두 팀만 있는 경우는 당연히 한 경기밖에 없겠죠. 그럼 이렇게 네 팀이 참가하면 경기를 몇 번 하면 될까요? 선생님, 이건 두 팀씩 경기를 하고 이긴 팀끼리 하면 되니 세 경기예요. 네, 그럼 8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두 팀씩 경기를 하고 다시 이긴 팀끼리 하고 거기서 이긴 팀끼리 경기를 하니까 7번이네요. 좋아요. 이렇게 딱 깔끔하게 대진표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죠? 간단한 경우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세 팀이 참가하면 일단 두 팀이 시합을 하고 이긴 팀이 남은 한 팀과 시합을 하면 되니 두 경기면 되겠죠? 와, 이 팀은 운이 좋네요. 네, 이렇게 시합 없이 한 번 올라가는 경우를 부전승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5팀이 경기를 하는 경우를 찾아볼까요? 선생님, 이건 대진표가 여러 가지 가능하죠? 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진표를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전 이렇게 했어요. 몇 경기죠? 4경기네요. 선생님, 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4경기예요. 그렇네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선생님, 저 또 다른 방법으로 해봤는데 이것도 4경기네요. 와, 신기하다. 전부 다 4경기야. 네, 좋아요. 어떻게 만들어도 5팀이면 4경기가 되는 것 같죠? 선생님, 저 뭔가 규칙을 알겠어요. 설명해 볼래요? 두 팀일 때 1경기, 4팀일 때 3경기, 8팀일 때 7경기였죠? 그리고 3팀일 때 2경기, 5팀일 때 4경기잖아요. 아, 나도 알 것 같다. 결국 팀 개수에서 2를 빼면 경기 수가 됩니다. 정말 좋은 추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추론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6팀이 참가하면 몇 경기가 필요할까요? 5경기요. 정말 맞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보고 경기 수를 세어보세요. 선생님, 진짜 5경기 맞아요. 제가 한 것도 5경기예요. 그럼 7팀인 경우도 해보세요. 이것도 되네요. 6경기예요. 정말 좋습니다. 그럼 책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100마리의 돼지가 참가한 복잡한 대진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돼지 100마리가 참가했으니 99번 경기를 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럼 왜 이렇게 경기 수가 한 개 적은지 이유도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제가 대진표를 만들면서 느꼈는데 이렇게 대진표를 만들어 보니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렇게 대진표를 만들어 보면 결국 한 경기를 할 때마다 한 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맨 마지막에 우승한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들이 떨어져야 하니 팀 개수보다 1 작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설명입니다. 실제로 토너먼트를 어떻게 만들어도 경기 수가 팀 개수보다 1 작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한 경기마다 한 팀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토너먼트 경기 수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너먼트 경기 수는 참가한 팀의 수에서 2를 빼면 된다. 좋아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주제를 공부해 봐요. 두 번째
이야기는 1억 원을 빌려드립니다네요. 네, 여러분,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것을 곱셈이라고 하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것을 나타내는 연산도 있어요.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제곱하네요. 그걸 어떻게 알았나요? 넓이를 나타낼 때 숫자 2가 위에 작게 있는 걸 보고 아빠한테 물어봤었어요. 맞아요.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에 1을 쓰게 된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아무튼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정확하게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1을 3번 곱하면 몇이죠? 8이에요. 이걸 2의 세제곱이라고 읽고 이렇게 씁니다. 이 거듭제곱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책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삼겹살 선생님이 페르마에게 돈을 갚아야 하죠. 첫날에는 1원, 둘째 날에는 2원, 셋째 날에는 4원, 이렇게 전날 갚은 돈의 2배를 갚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달 동안 돈을 갚으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갚는데 1억 원을 빌려준 페르마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계산을 직접 해보고 페르마가 잘못한 건지 생각해 봅시다. 계산이 어려우면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네, 선생님, 이미 1억 원이 넘었는데요. 게다가 이 돈을 모두 더해야 하니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걸 어떻게 다 더해요? 더하는 것도 규칙이 있어요. 우리 몇 개만 더해볼까요? 자, 이렇게 더해보니 어떤 규칙이 보이죠? 아, 선생님, 이렇게 더하면 그 다음날 갚은 돈에서 1을 뺀 수가 나오네요. 좋아요. 또는 이의 거듭제곱수에서 1을 뺐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이 규칙을 사용해서 30일 동안 갚은 돈을 다 더한 금액을 알 수 있겠죠? 와, 진짜 처음에는 엄청 작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지네요. 네, 그래서 거듭제곱을 하면 무시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수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다음 페이지의 이야기는 뭐예요? 비슷한 방법으로 게임을 하고 싶은 보람이가 엄마를 속이는 내용이에요. 첫날에는 게임을 딱 1초만 하고 둘째 날에는 2초, 셋째 날에는 4초 이렇게 2배씩 늘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이것도 처음에는 엄청 작은데 나중에는 엄청 커지니까 엄마가 속을 수밖에 없겠네요. 계산을 해볼까요? 아까 만든 표를 보고 계산해 봅시다. 10번째 날에는 512초만큼 게임을 할 수 있죠? 512초면 몇 분인가요? 선생님, 1분이 60초니까 60으로 나눠보면 돼요. 좋아요. 계산해 보세요. 그럼 몫이 8이고 나머지가 30이니까 8분 32초네요. 되게 겨우 8분밖에 안 되네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잖아요. 맞다. 나중에는 엄청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럼 15일째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15일은 16,384초였어요. 계산 엄청 복잡하겠다. 계산기를 써도 됩니다. 선생님, 계산기로 16,384 나누기 60을 하니까 273.6666666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몫은 273이란 뜻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요?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어요. 먼저 계산기를 공항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16,384를 누르고 모드라고 쓰인 버튼을 누르고 60을 누르고 등호를 누르면 나머지가 나와요. 와,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네요. 아무튼 273분 4초네요. 그럼 시간으로 바꿔볼까요? 네, 선생님. 1시간은 60분이니까 273을 60으로 나누면 몫이 싸고 나머지는 33이네요. 그럼 4시간 33분이고 아까 초는 4초. 와, 진짜 오래 할 수 있네요. 10일에는 10분도 안 됐는데 15일이 되니까 엄청 늘어났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하루가 몇 초인지 계산해 볼까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60을 곱하면 분이 돼요. 곱해보니까 하루는 1440분이네요.
그럼 1분은 60초니까 초로 바꾸려면 또 60을 곱해서 하루는 86,400초예요. 엄청 길다. 그래봤자 거듭 제곱에 비하면 작네. 아, 진짜? 선생님 이 표를 보니까 18일이 되면 하루보다 길어져요. 헐, 그럼 이때부터는 하루 종일 게임해도 되겠네? 그렇지만 엄마를 속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엄마는 이미 이 얘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어요. 게임이 아니더라도 정말 재밌는 방법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학의 힘이죠. 여러분,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